네, 안녕하십니까. 민법 파이널 정리, 민법 파리 타임 37강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유치권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유치권은 세 가지를 외우고 들어갑니다.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어요. 즉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이 결lem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먼저 보증금, 권리금, 이제 복은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라고 자 복 드리는 겁니다. 찍어도 다 맞히세요.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매매대금 나오는 주권 X입니다.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 돈 주고 사요. 시멘트 돈 주고 사면 매매대금이죠. 시멘트 외상으로 사올 수 있죠. 시멘트 대금 다 매매대금이고 명의신탁까지 유치권 X입니다. 자, 이걸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 매신 외우세요. 보건복지부 매신 나오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두 번째 외우실게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라 법에서는 유치할 수 있다 써 있는데 우리끼리는 유치권 인정하지 말자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이 포기는 사전 사후 다 포기할 수 있고 유치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럼 이 배제 특약 효력은 물권이니까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당사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 제3자 그 이외의 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배제 특약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종 심차인이 원상회복, 원상복귀 확정하면 유익비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확정입니다. 그럼 비용 달라 못하죠? 그럼 돈 달라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배제 특약의 예로서 원상회복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성질이 있는데 우선 면제권, 물상대에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조건이 없습니다. 이걸 우물에 유물 없다 외우세요. 우물에 유물 없죠? 나머지는 거의 다 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경매청구권 있어요. 여기 없으면 다 있습니다. 과실수취권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에 기한 물청이 없지만 유치가 점유란 말이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 있습니다. 이것 빼고 다 있다 하시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외웠죠? 보건복지부 매신, 임의규정, 우물에 유물 없다. 세 가지 외웠습니다. 다음 유치가 점유라 점유를 계속하게 되는데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 맡기면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라 이때 유치권이 안 되고 채무자가 안 가는 식으로 제3자에게 간접 점유를 맡겨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자동차를 을카센터에 수리 맡겨서 수리 200 나왔거든요. 200 안 주면 을카센터가 자동차를 유치합니다. 근데 카센터가 좁으니까 임금평 주차장이 차를 맡겨놨어요. 그럼 을이 보관 맡겼고 병이 맡았죠? 그럼 병이 직접 점유, 맡긴 을이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비교해 보세요. 다시 갑이 자동차를 카센터에 수리 맡겨 수리 200인데 갑이 그래요. 제가 200이 없는데 차가 필요하니까 제가 하루에 5만원씩 드릴 테니까 5만원씩 받고 제 차 좀 저한테 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채무자가 자동차를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그런 유치권 없습니다. 이건 채무자에게 돌려준 거예요. 채무자에게 돌려준 거라 그런 유치권 없습니다. 이렇게 제3자에게 맡겼을 때 가능합니다. 다음 유치권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비교할게. 채권은 채무자, 그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라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비교하세요. 즉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 맺었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보통은 도급인 소유 건물이 됩니다. 시가 10억이라 해보세요. 근데 이 공사대행 채권 3억을 못 받아서 건물을 점유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치하는 도중에 이 건물이 경매에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그물은 3억 못 받았죠. 경락인에게 3억 달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채권은 누구에게만? 여기 채무자에게만. 채무자는 갑이죠, 갑. 갑이 채무자입니다. 을은 병을 을 본 적 없죠? 병한테 달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락인에게 3억 달라 못하고 경락인도 3억 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 채권은 물권으로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3억 달러 못하고 병원 3억 줄 필요 없죠? 근데 우리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죠. 자, 10억짜리 건물에서 3억을 빼면 7억이네요. 그럼 병이 일부러 7억 이하로 이렇게 경매를 받습니다. 5억 5천에 받아요. 그럼 병이 3억 줄 필요 없지만 그냥 병이 내 돈으로 을 3억 줘버립니다. 그물 나가겠죠? 그럼 병이 당장 들어가서 점유할 수 있죠. 그럼 병은 토탈 8억 5천으로 10억짜리 상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을은 달라 못하고 원래는 병은 줄 필요 없어요. 이처럼 건물의 유치권이 나오면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생활의 유치권이 가짜가 많습니다. 그럼 가짜를 막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하면 경매 등기 전에는 가짜가 별로 없으니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등기 후에는 유치권, 잘 들어보세요. 경매 등기 후라도 진짜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그럼 경매 등기 후에도 유치권 성립해요. 네, 성립하더라도 따간 사람, 경락일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판시합니다. 그 말은 나가야 된다. 그럼 경매 등기 후에 진짜 유치권도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 가짜가 나올 수 없겠죠. 이처럼 보통 경매 등기 후에 가짜 유치권이 나오기 때문에 가짜 유치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유치권도 대항 못하고 나가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결론,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 기준은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기준입니다. 여기 없는 건 기준 아니에요. 저당권은 기준 아닙니다. 가압류 기준 아니에요. 경매 등기나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기준입니다. 똑같은 게 주임법에서요.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가짜 소유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바로 나옵니다. 가짜를 막기 위해서 이건 나의 주임법에 서 있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 갖추면 이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최우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경매 등기 후에 대항력 갖춘 사람은 가짜가 아니더라도 진짜 소액 임차인이어도 최우선 못 받는다고 아예 주임법에 써 있습니다. 다 가짜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럼 위쪽은 법이 없거든요. 법이 없으니까 대법원이 주임법하고 똑같이 판시합니다. 그래서 위쪽이든 아래쪽 똑같아요. 판단 기준이 여기 없는 저당권이 아닙니다. 가압류 등기가 아니에요. 판단 기준은 다 경매 등기 전후가 기준입니다. 다 가짜를 막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럼 파이널 정리해 보세요. 자, 피해자분 채권이 아닌 게 보건복지부 매시 내오셨고 유치권의 우물에 유물 없습니다. 나머진 다 있다. 대표적으로 심에 나오는 게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과세수치에서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 의견 물청이 있어요.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라 폐지약 중요하죠. 그럼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의자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원상의 목적 정하면 비용은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유치권은 점유해야 되는데 제3자를 직접 점유라면 간접 점유로 성립하지만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 맡기면 물건 돌려준 거라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불법 점유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증명이 할까요? 자, 유치가 점유죠. 그럼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적법 점유라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유치권을 부정하려는 상대방 측에서 불법 점유라고 증명이 됩니다. 경매에 나오면 매수인에게 변제 청구 못하지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기준은 저당권이 아니죠. 가압류가 아닙니다. 이처럼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전후가 기준입니다. 그다음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 못하죠. 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자, 그럼 보존이 필요하면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적법이네요. 적법이더라도 누구 물건 사용하죠? 남 물건, 채무자 물건 사용하죠. 그러면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적법 점유료도 내 거 아니죠. 사용료는 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 점유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아닙니다. 적법 점유니까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 겁니다. 사용료는 줘야겠죠? 여기까지 유치권 정리 끝.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 결론경기가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걸 보건복지부 시인 외워서요. 그러면 기억은 눈에 띄는 단어 있나요? 이 보건복지부 매신을 정확히 외웠다면 바로 권리금 딱 보입니다. 권리금 X. 니은은 눈에 보이는 단어 있습니까? 보증금 중간에 숨겨놔도 딱 보여요. 이걸 위쪽을 정확히 외우면 보건 바로 보입니다. 기억 니은 빼야 되죠? 그럼 기억 니은 싹 빼요. 기억 니은 싹 빼면 그냥 정답은 3번 나오죠? 3번. 가축은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가축 죽임의 살인죄 아니죠? 물건이에요. 그 물건이 타인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유치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디귿은 몰라도 돼요. 그냥 이게 보건 빼니까 답이 1초 만에 3번 나옵니다. 한 문제 더 봐요. 자, 갑.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의료 경매 신청에 따라 경매 나왔죠?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이 경매에서 소유권을 경락받았죠? 그럼 채권자 갑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경락인 행사하는 기준이 뭐였죠?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니에요. 경매 신청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기준입니다. 그럼 채권이 나왔죠? 그럼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자, 기억은 이 점유를 이전받아야 돼요. 그 유치권 성립하죠? 근데 압류 효력 발생 후네요. 그럼 유치권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니은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변적이 도래, 그럼 이때 유치권이 성립했단 말인데 압류 효력 후니까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기억 니은 빼면 정답이 그냥 3번 나와요. 디귿은 압류 효력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뒤에 저당권 보지 마세요.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 했습니다. 리을 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유치권 취득하면 대항할 수 있어요. 뒤에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니까 보지 마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지금 공부하시는 파이널 정리는 민법 전과정 총 55개 주제를 딱 24페이지를 정리한 초초 핵심 요약집으로서 이것만 정리하면 충분히 8점 알릴 수 있습니다. 이건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어요. 자, 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세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성명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대문자 소문자 정확히 해주세요. 교재 이름도 민법 파이널 정리라고 꼭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